박씨, 62세는 당뇨병을 앓은 적이 있으나 생체 리듬 요법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 덕분에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약을 복용했음에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몸은 부종이 생기고 수면은 상쾌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소금의 중요한 역할을 알게 된 그는 하루 2번 소금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체온을 올리고 소금과 필요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혈당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고 부종이 사라졌으며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짠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고 듣습니다. 병원, 학교, 보건기관 및 대중매체는 나트륨을 비난하며 소금을 질병의 주범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금은 신체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도, 음식을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유럽 및 여러 국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저염식단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염식단이 무익할 뿐만 아니라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소금 섭취 제한이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신체의 해독을 돕는 숨은 영웅입니다. 소금은 방사능, 초미세먼지, 중금속 및 환경에서 유입된 호르몬으로 인해 축적된 오염 물질을 제거합니다. 또한 불순물을 정화하고 살균하며 효과적으로 해독을 지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년 이상의 연구와 10.000명 이상의 임상 실험 결과를 통해 밝혀진 흥미로운 진실을 탐구할 것입니다. 소금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 여러분의 소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소금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소금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순환하는 액체는 바로 소금물이며 이는 피, 눈물, 땀이 짠맛을 띠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뼈, 근육, 혈액 및 모든 조직에 존재합니다. 소금은 단순한 구조적 성분이 아니라 조직, 혈액, 세포에서 뇌와 신경계까지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다시 말해, 소금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신경 신호 전달, 전해질 균형 유지, 혈액의 pH 조절 및 항상성 안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삼투압을 생성하여 혈액이 순환하면서 영양소와 호르몬을 세포로 운반하도록 돕습니다. 체내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물은 소금이 있어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세포와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이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소금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왜 의사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병원은 오래전부터 소금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소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주방이 아니라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에서는 소금을 음식으로 섭취시키기보다는 주로 정맥에 직접 투여하는 용액 형태로 사용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액인 생리식염수는 어떤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0.9% 염화나트륨 용액으로 물 1리터에 소금 9g이 녹아있는 형태입니다. 이 용액은 혈액과 유사한 삼투압을 재현하여 신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때로는 사용 목적에 따라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성분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입니다.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후 회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 안에 특별한 마법 같은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금과 물이 보충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독소가 제거되며 에너지가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해질 균형은 혈액이 가벼워지고 노폐물이 배출되며 신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이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근육과 신경의 모든 활동은 전기 신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신체의 전기 흐름이 중단되고 신경 신호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는 연료가 가득 찬 자동차가 배터리 문제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리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해도 소금이 부족하면 신체는 충분한 생물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는 쉽게 탈진하고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금이 부족할 때 신체가 어지럼증, 메스꺼움, 두통, 피로, 근육통, 땀 분비 이상, 소화불량, 연속적인 하품, 입냄새와 같은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핍이 심해지면 생체 전류가 정지되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병원은 생리식염수를 항상 비축하며 수술이나 응급 상황에서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소금이 건강의 적으로 여겨지는 반면 병원은 소금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짠맛 해방의 힘. 한번 느껴보세요. 땀, 눈물, 콧물은 모두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짠맛은 신체가 해방과 해독의 힘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 낡은 사고방식, 대사 과정에서 축적된 독소 등 다양한 폐기물을 끊임없이 축적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신체는 점점 과부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배출 과정은 땀, 눈물, 소변 또는 기타 배설물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중금속, 유독가스, 과잉 지방, 환경 오염물과 같은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체는 힘이 필요하며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짠맛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고 순환 과정이 방해받으며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짠 음식을 더 선호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각이 둔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축적된 노폐물을 해방시키기 위해 신체가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건조해지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로 장애, 구강 건조, 땀 분비 감소, 생식기 분비물 부족 등은 물과 소금이 결핍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호르몬과 소화액 같은 중요한 체액의 생산이 영향을 받아 신체는 마치 메마른 사막처럼 변하고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축적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물이 단독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소금과 함께 움직이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짠 음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신체가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생기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만약 뇌에 독소가 축적되면 알츠하이머나 뇌혈관 질환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노폐물로 인해 걸쭉해지면 혈관 내 압력이 상승하고 이는 고혈압과 같은 노인에게 흔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금의 짠맛은 혈액을 정화하고 노폐물을 용해하며 깨끗한 혈액이 몸을 다시 순환하도록 도와줍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배뇨 빈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물이 소금의 도움 없이 유지되지 못하고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족은 체액이 고이거나 굳어지는 상태를 유발하며 심지어 부패로 이어져 종양이나 괴사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소금이 부족하면 신체는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노폐물과 독소가 점점 더 축적되어 혈관을 막을 위험이 커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혈관 폐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소금에서 비롯되는 생명력의 부족은 순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전신의 염증을 촉발합니다. 위염, 대장염, 부비동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은 모두 이러한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몸속 흐름이 중단되면 세포는 재생되지 못하고 신체는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오래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지속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3개월 안에 당신의 몸은 분자 수준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며 1년 후에는 거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과정을 유지하려면 물과 소금이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소금은 놀라운 촉매제로서 스스로 녹아 음식의 맛, 색깔, 가치를 돋보이게 합니다. 신체에서 소금은 물을 붙잡고 모든 구석구석으로 순환하게 하여 영양소를 운반하고 독소를 제거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혈액이 깨끗하면 신체도 밝고 건강하게 빛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경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어 몸이 경직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어렵게 됩니다. 충분한 소금을 공급하면 신체뿐 아니라 정신도 더욱 명료해집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적 잠재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금과의 불필요한 전쟁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적으로 여겨졌던 소금은 이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염 식단이 항상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문가들이 극단적인 소금 섭취 제한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왔습니다. 이는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금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금의 해로움에 대한 집착은 나트륨이 실제로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만들며 이는 건강에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저염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 결핍이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것에 그친다면 소금 결핍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인의 고혈압 사례 중 98% 이상이 소금 섭취와 관련이 없으며 주요 원인은 신장, 호르몬, 혈관 또는 혈액 문제입니다. 심지어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대부분의 일본인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학 저널 더 랜시트에 발표된 한 연구는 49개국에서 13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소금을 지나치게 적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앤드루 멘테 박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약간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목표는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거에는 소금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소금 섭취는 심장병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소금 부족은 심근경색 및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심지어 고혈압 환자 중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은 많이 섭취하는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배 더 높습니다. 소금 부족은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배출을 방해하여 중성지방과 단백질이 축적되고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염식은 심혈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이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비만과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갑상선 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도 저염식은 전해질 균형을 잃게 하여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당뇨병 또는 신장 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소금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몸이 물과 소금을 필요로 할 때, 다음은 체내에서 소금과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땀을 많이 흘릴 때 체내 나트륨이 대량으로 손실됩니다. 갈증과 입마름, 체 균형이 무너졌음을 나타냅니다. 야식이나 짠 음식, 고기, 라면 등 이 당길 때 나트륨 보충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소금 부족으로 소화 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커피를 마신 후 불면증, 나트륨 부족으로 인해 몸이 긴장을 풀기 어렵습니다. 건조한 피부, 탈모, 가려움증, 물과 소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입니다. 근육통, 쥐, 전해질 불균형의 징후입니다. 손발이 차가움, 소금 부족으로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기억력 감퇴, 머리가 무거움, 뇌가 충분한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감, 스트레스, 체내 균형이 무너질 때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염증을 조절하는 소금의 역할.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살균, 항염증 및 부패 방지 기능을 가진 자연의 무기입니다. 박테리아가 몸에 침투하면 면역 체계는 손상된 부위로 혈액을 보내 반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장과 백혈구가 손상 부위에 집중되어 염증 반응, 부기, 통증, 온도 상승을 일으킵니다. 물은 이 과정에서 염증을 진정시키고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물이 공급되면 깨끗한 혈액이 지속적으로 손상 부위로 순환하며 염증을 빠르게 줄여줍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염증이 확산되고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물과 소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염증성 질환에 더 취약합니다. 체액의 염도가 낮아지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백혈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며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목이 물린 자국처럼 작은 상처도 감염되기 쉽고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 중이염, 결막염, 위염, 피부염 같은 염증 질환도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소금 치료의 대조. 병원에서는 염증 치료를 위해 주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처방합니다. 그러나 이는 항생제 내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오랫동안 소금을 이용해 염증을 관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복부 팽만감 치료, 종기 제거, 곤충 물린 상처의 해독,
상처 치유 촉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금을 사용해 왔습니다. 미국과 독일 과학자들이 수행한 흥미로운 연구는 소금이 면역 체계를 강화해 박테리아 감염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소금이 상처 부위의 고농도로 축적되어 회복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에서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한 쥐는 세균 감염으로부터 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염증 부위에 소금이 축적되어 면역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소금 박테리아의 적. 동서양 의학 모두에서 소금은 전염병과 감염을 예방하는 영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상처에 직접 소금을 사용하거나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회복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잇몸 염증, 치통, 피부염, 여드름, 결막염, 관절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이 소금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체내 소금이 부족하면 염증에 취약해지며 이는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음식이 빠르게 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이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면 내장에 축적되어 위염, 대장염, 심지어 종양 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독소는 보통 피부, 잇몸, 눈 또는 혀를 통해 배출되지만 배출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체가 약화되고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소금과 물을 활용한 염증 완화 방법. 가벼운 염증은 소금과 물을 소량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각하거나 만성화되면 신체는 일일 섭취량보다 많은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 소금을 생리식염수나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치유 과정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있다면 염증 징후가 나타날 때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때 차가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은 체온을 뜨겁게 느끼게 만들지만 실제로 내부 체온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소금차나 국물 같은 음료를 섭취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땀이나 소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염증 유형에 따른 소금과 음식의 조합.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염증을 조절하고 치유를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정 염증 상태에 맞는 음식과 소금을 조합하면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눈, 간, 담낭, 결막염, 안구 충혈, 인후염, 편도염, 고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건선, 식도염. 소금과 신맛이 나는 재료를 함께 섭취하세요. 예, 레몬즙, 오렌지 주스, 칼라만시 주스, 발효 식초, 팥가루 등. 심장, 순환계, 얼굴 피부, 여드름. 소금을 영양가 높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여 염증을 줄이고 순환 건강을 개선하세요. 소금의 염증 치료 및 건강 지원 활용. 1. 소금과 항염 효과. 병원에서는 주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이용해 염증을 치료하지만 이는 내성 형성 및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금은 오랜 의학적 활용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염증 조절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전통 의학에서의 소금 사용. 소금은 종기 치료, 곤충 물림으로 인한 통증 및 부기 완화, 상처 치유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 연구 결과 미국과 독일 과학자들은 소금이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면역 체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험에서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한 쥐는 세균 감염에서 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2. 특정 염증에 따른 소금 활용법.
소금은 다양한 맛과 조합해 특정 염증 상태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염, 건선, 식도염, 소금을 레몬즙, 오렌지 주스, 식초, 팥가루 같은 신맛 재료와 함께 사용해 증상을 완화합니다. 관절염, 갈라진 입술, 이마 여드름. 소금을 원당이나 현미차와 같은 자연적인 단맛과 조합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부비동염, 대장염, 알레르기성 비염, 생강차, 매운 국물 요리, 고추장 같은 매운맛 재료와 소금을 함께 사용해 독소 배출을 돕고 부기를 줄입니다. 방광염, 신장염, 전립선염, 따뜻한 소금차, 국물, 간장물에 소금을 섞어 섭취하면 신장과 방광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감기 치료에서 소금의 활용. 소금은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동반자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소금이 부족하면 증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예방. 소금물로 입을 헹구기, 목을 깨끗이 하고 박테리아를 제거하며 감기를 예방합니다. 소금물로 코 세척하기, 비강을 청소하고 염증 위험을 줄입니다. 치료, 목감기, 레몬차, 유자차, 오렌지 주스. 따뜻한 요거트에 식초를 섞어 마시면 목의 염증을 완화합니다. 코감기, 생강차, 매운 숙주국, 고춧가루를 넣은 국물이 코막힘을 완화하고 증상을 줄입니다. 전신 감기, 된장국, 미역국. 소금차를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땀을 배출해 독소를 제거합니다. 4. 건강 관리를 위한 소금 활용법. 소금물로 입 헹구기. 사용 시기, 아침과 저녁. 효과, 잇몸 보호, 충치 예방, 구강 위생 유지, 두피 마사지. 방법, 머리를 감을 때 소금물을 사용. 효과, 두피 가려움증 완화, 비듬 제거, 탈모 감소, 소금 목욕. 방법, 따뜻한 소금물로 목욕. 효과, 부기 완화, 건선 습진 등 피부 질환 치료 지원, 혈액순환 개선. 5. 소금과 물의 중요성. 면역력과 건강 유지. 소금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부비동염, 폐렴, 기관지염 같은 만성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적절한 소금 섭취는 회복을 돕고 증상의 악화를 예방합니다. 주의사항. 소금 선택, 천연. 깨끗한 소금을 사용하세요. 섭취 방법, 음식이나 물과 적절히 조합해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6. 소금의 일상적 활용. 피부 치료 및 염증 완화. 소금 목욕, 부종 완화. 죽은 세포 제거. 건선 증상 완화. 따뜻한 소금물에 몸을 담그거나 부은 부위를 마사지하면 몸이 이완됩니다. 미용 관리.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소금을 활용해 피부를 관리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얼굴 세정. 방법, 고운 소금이나 대나무 소금을 물에 녹여 얼굴을 세정. 세안 후 묽은 소금물로 헹궈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 효과, 먼지와 피지를 제거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 가려움증과 염증 치료. 방법, 소금을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거나 벌레 물린 부위에 부드럽게 발라 가려움증 완화. 치질, 방광염, 출산 후 회복기 등에는 따뜻한 소금물로 민감 부위를 세척. 효과, 염증 감소와 청결 유지. 발 관리.
방법: 소금물과 식초를 섞은 물에 발을 담그기. 효과: 발의 염증 완화, 냄새 제거, 피부 부드럽게 하기, 피로 감소, 커피의 맛 개선. 커피에 소금을 약간 첨가하면 쓴맛을 줄이고 풍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체내 소금과 물의 균형. 소금과 물 섭취 권장량.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하루 1.5리터의 물과 5g의 소금을 섭취하라고 권장하지만 이는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체내 전해질 균형에는 1.5리터의 물당 약 12.5g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저염식과 과다한 물 섭취의 위험성. 소금 섭취가 부족하고 물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물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구강건조, 끊임없는 갈증, 만성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금과 물 불균형의 결과. 소금 부족의 결과 물이 체내에 유지되지 못해 충분히 물을 마셔도 탈수가 발생. 특히 노동이나 스포츠 활동 중 소금을 보충하지 않으면 위험. 심각한 사례: 열사병, 햇빛 아래에서 작업하거나 강도 높은 운동 중 소금을 보충하지 않아 발생. 저나트륨 혈증. 2002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한 선수가 물만 과다 섭취하고 소금을 보충하지 않아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한 사례. 8. 잘못된 수분 섭취의 위험. 과도한 물 섭취의 부작용. 물을 과다 섭취하거나 억지로 마실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 혈중 나트륨 농도 감소. 증상: 혼란, 발작, 근육 약화.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 물과 소금, 분리할 수 없는 조합. 운동 시 땀으로 인해 체내에서 물과 함께 소금도 손실됩니다. 물만 보충할 경우 손실된 전해질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물과 소금을 적절한 비율로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 강도가 높거나 운동 중일 때 더욱 중요합니다. 9. 소금과 물 섭취 불균형의 경고. 저염식과 과도한 물 섭취의 위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물이나 차를 과도하게 마시고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을 경우 소화액이 희석되어 무거움, 피로감, 대사 속도 저하를 유발, 배뇨 증가로 구강건조, 지속적인 갈증, 만성 탈수 위험. 소금만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을 경우 소금을 마시는 물 없이 섭취하면 체내 압력이 상승하고 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소금과 물을 동시에 섭취하여 체내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전해질 균형을 확보해야 합니다. 10. 올바른 소금과 물의 균형 유지. 체내 수분 균형에서 소금의 역할.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면 자연스러운 갈증을 느끼게 되어 물을 효과적으로 유지합니다. 소금 보충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가 해소되고 타액 분비가 촉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수분을 유지. 눈의 건조함 감소. 소화 기능이 원활해짐. 일상적인 소금과 물 섭취 방법. 운동하거나 외출 시 희석된 소금물을 준비해 물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 추천 비율: 소금 2티스푼을 500ml 물에 섞어 1% 농도의 소금물 생성. 필요에 따라 염도를 조절. 전해질 음료. 활동량이 많을 경우 빠른 전해질 보충을 위해 사용 가능. 소금과 물 섭취량 조절. 필요 섭취량은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씨: 더운 날씨에는 땀으로 인한 손실이 많아 보충 필요. 활동량: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소금과 물 요구량 증가. 개인의 체질, 체내 신호, 갈증, 피로 등을 관찰해 적절히 조절.
11. 소금. 물, 영양의 균형. 종합적인 영양 요구. 소금과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영양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체내 필수 미네랄과 영양소가 부족하면 균형이 깨져 각 기관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에 충분한 물과 소금이 보충되었더라도 철분,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 얻는 영양소. 곡류. 곡류는 이상적인 식품으로 간주되며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섬유질 등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곡류를 섭취하면 소금과 물 외에도 신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요소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금, 물, 영양의 균형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극단적인 방법, 과도한 소금 섭취나 저염식 등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소금과 물을 적절히 조합하세요. 충분한 영양소 섭취와 함께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추면 신체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이러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유용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